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천인공노할 당원 게시판 게이트 연루자인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연일 장동혁을 비난해온 조선일보를 훈이일보, 반장일보라고 비꼬면서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를 흠집내고 한동훈 살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을 한동훈, 오세훈, 이해훈과 묶어서 훈이 남매라고 표현하면서 훈이 연합군이라도 결성한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네 사람은 모두 이름 마지막 자가 훈자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윤민우 국민의힘 신임윤리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당계게이트 당사자인 한동훈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지난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사망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조선일보가 최근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와 측근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대변인 등을 싸잡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늙은 조선일보 아주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구나. 대조선일보가 사설까지 써가며 장동혁 대표를 흠집내고 한동훈 살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동훈과 조선일보 사장 방준호가 한 살 차이로 형 동생하며 와인 파티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박지원과 가까운 주필 양상훈이 올드미디어 영향력 사수를 위해 스크럼을 짜고 정치부장 최재혁이 열렬 한동훈 빠라더니 이제 한물간 조갑재, 김종인, 김무성, 합계 평균 나이 81세 등 늙은 퇴물 언론인, 정치인 불러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있다. 누가 신기 떨어진 늙은 무당 아니랄까봐 한물간 퇴물들 불러 푸닥거리 구판을 벌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어서 그런 늙은 퇴물 조선일보의 찌질한 푸닥거리 구판에 대한 대답은 2030 세대 새로운 우파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으로 대답을 대신해 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생포한 뒤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진,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뒤로 하고 FAFO, 즉 한국말로 하면 까불어 봐라,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사진을 말합니다. FAFO, 이거는 영어로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로 까불어봐라 죽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정도로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진을 트럼프가 마두로 체포 직후에 이 백악관에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애 전 비서관은 이 글에서 박지원과 양상훈의 관계를 동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양상훈이 고향은 호남 쪽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일단 김성애 비서관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박지원과 가까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문제의 사설 다음 날에는 또 조선일보가 이 윤태곤이라는 아마 친한계 성향의 사람인 모양인데 그 사람의 칼럼으로 정부 여당 실책 쏟아지는데 장동혁은 왜 못 받아먹나 이런 제목의 역시 속이 보이는 칼럼을 게재하자 다시 한번 조선일보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한동훈 팬덤 훈이일보 아니면 장모닝 반장일보 하루라도 장동혁을 비난하지 않으면 조선일보 윤전기에 모래가 끼는 모양이다라면서 아주 강도 높게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반장일보는 그러니까 장동혁에 반대한다. 그런 반장일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김성하 비서관은 박지원이 안철수를 지원할 때 문모닝이란 별명을 얻었다. 매일같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니 일부 박지원 마크맨이었던 기자들이 붙여진 별명이다. 그때 박지원은 하루라도 문재인을 비난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듯 했다. 그렇다고 펀치력이 세지는 않았다. 안철수에게 잘 보이려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신용을 한 것이지 실제 문재인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선 막바지 박지원이 안철수를 배신하고 문재인에게 붙었던 것만 봐도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박지원의 문모닝과는 다르게 특정 정치인을 향해 죽기 살기식 저주를 퍼붓는 언론이 있다. 조선일보가 그렇다. 마치 조선일보의 정체성이 반장일보라도 되는 듯 장동혁을 죽여야 조선일보가 산다는 듯 매일같이 독설을 퍼붓는다. 어제는 사설, 오늘은 기사, 내일은 칼럼, 아니 사설과 기사를 한 번에, 아니 사설, 기사, 칼럼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도 한다. 하루라도 장동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조선일보 윤전기에 모래가 끼고 이끼가 끼기라도 하는 양 독설을 퍼붓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마 조선일보의 새로운 정체성을 한동훈 팬덤일보이자 반장일보로 정한 것 같다. 박지원과 가까운 양상훈의,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김성애 씨는 박지원과 양상훈을 동향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박지원과 가까운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종인과 절친이 된 조갑재, 그리고 열렬 한동훈 빠돌이로 소문난 최재혁이 주도한다니 자연스레 훈이일보이자 반장동혁일보가 된 것 같다. 그래도 한때 밤의 대통령을 자처했던 조선일보였는데 장악력을 발휘하던 방상훈 전 사장이 노안으로 병석에 들어눕고 방준호가 사장으로 오는 권력 이양기다 보니 양상훈 같은 간신들이 편집권을 장악하고 훈이일보, 반장일보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조선일보를 질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준호란 사람은 방상훈 씨의 아들입니다. 장남인데 최근 이제 조선일보 사장이 됐죠. 그리고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은 TV조선 쪽을 경영권을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애 전 비서관은 그래 열심히 한동훈 팬덤 훈이일보의 길을 가고 장모닝의 반장일보의 길을 가보거라. 그렇게 까불어서 망하면 장동혁 대표가 망하겠나, 아니면 한때는 밤의 대통령이라 위세 부리던 조선일보가 일개 찌라시만도 못해지겠나라면서 그러고 보니 양상훈도 오세훈, 이해훈, 한동훈, 훈이 남매였네. 훈이 연합군이라도 결성한 거야 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으로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으로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러 윤리적 문제 행동들도 함께 포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정당의 구성원은 특정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특히 직업윤리로서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며 이는 당원 개인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하면서 맺게 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 당계 사태와 관련해서 더구나 당대표였던 한동훈이나 그 가족이 문제가 된 당계 사건은 한층 더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윤민우 위원장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과 증거만을 기반으로 결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여타 여러 다른 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주변적 고려 요인들을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누가 뭐라고 설쳐대고 목소리를 내고 이 정무적 고려로 해서 봐줘라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한동훈 당계 게이트를 다루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회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리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집행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의 소속 기관으로 정당의 목표와 목적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쉽지 않은 직책을 맡아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된 것 같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한동훈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게이트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 올라오면 10일 이내 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소속 여러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해서 179명의 사망자를 냈던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운 구조적 원인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무안공항 참사를 어떻게든 이 무안공항의 무안이라는 말을 빼려고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사고 이따위 식으로 말장난을 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나라는 점이 확실히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의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 탑승객 전원이 중상도 입지 않고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설계와 검정 과정 그리고 공항 운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국회 12, 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사고기가 충돌하지 않았다면 기체는 동체 착륙 이후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정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중상자도 없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국정조사 특위 이름부터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든 무안공항 이 말을 빼려고 해서 특위 이름이 국회 12, 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이런 아주 참 황당한 이름의 특위입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3월 이 항철이 다시 말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의뢰에 진행했으며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기체 활주로 충돌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콘크리트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됐을 경우에도 기체가 공항 외곽 논밭으로 이탈하며 대형 인명피해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고는 이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그런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가려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무안공항 참사는 명백히 자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쉬쉬하고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났는데도 가급적 그걸 깔아뭉개고, 그리고 다른 일에서는 조금만 해도 난리를 치는 대한민국 언론들도 무려 179명의 희생자가 난 무안공항 참사에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에 맞추듯이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으면 모두 살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철저히 밝혀내서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울겨먹고 울겨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는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 유족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이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중에 압도적 다수는 지금까지 늘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 투표를 해온 사람들의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철저히 배신당하고 할 수 없이 국민의힘에 가서 호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